연금소득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많이 해봤지만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처음이시라고요? 처음은 아니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헷갈리시나요? 공무원연금 수급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금소득 과세 개념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금소득 과세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연금소득 과세제도는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기여금을 소득 공제받는 대신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제도로 2002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 공무원 연금에도 여러 종류의 연금이 있는데 모든 연금이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공무원 연금 중에는 퇴직연금과 분할연금, 연계퇴직연금은 세금을 내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받은 전체 연금액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1년 동안 받은 전체 연금액 중에서 연금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된 2002년을 기준으로 공무원 재직 중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연금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반면 공무원 재직 중에 소득공제를 받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연금은 소득세를 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재직 중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지만 재직 중에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은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나의 전체 연금 중 세금을 내는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동안 받은 총 연금액에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 월수를 곱한 다음 공무원 임용월에서 퇴직월 또는 기여금 납부 면제월까지의 총 기여금 납부 월수로 나누면 소득세를 내는 연금이 나옵니다. 이것을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대상 연금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퇴직 공무원 홍길동 씨는 1989년 1월 공무원에 임용됐고 2021년 12월에 퇴직했습니다. 홍길동 씨의 총 기여금 납부 기간은 33년입니다. 연금소득 과세제도 시행으로 200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20년 동안은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기여금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홍길동 씨의 월 연금액은 240만 원으로 1년 동안 총 2,88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 월수, 즉 기여금을 소득공제 받은 기간은 20년으로 개월수로 환산하면 240개월입니다. 총 기여금 납부 기간은 33년으로 개월수로 환산하면 396개월입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을 산정하는 공식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적용해보면 홍길동 씨의 과세대상 연금액은 1,745만 4,540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을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앞의 설명을 통해 과세대상 연금액, 즉 내 연금 중 세금을 내는 부분이 이렇게 산정되는구나 하고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전체 기여금 납부 기간 중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 기간의 비율만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총 기여금 납부 기간이 33년이고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 기간이 5년이라면 약 15.2%,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 기간이 10년이라면 약 30.3%, 15년이라면 약 45.5%, 20년이라면 약 60.6%입니다. 이렇게 나의 전체 기여금 납부 기간 중 2002년 이후 납부 기간의 비율을 알고 있으면 과세대상 연금액 산정 공식을 잊어버려도 연금이 인상되더라도 대략적인 과세대상 연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연금소득세 납부 절차를 3단계로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매달 원천징수. 앞에서 살펴본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1만 원을 초과하면 매달 연금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되는데 과세대상 연금원액과 부양가족수, 그리고 연금수급자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중에 만 70세 이상이 있을 경우 경로우대가 적용됩니다. 반면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1만 원 이하일 때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1만 원 이하일 때는 왜 원천 징수를 하지 않나요?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중 본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공적 연금소득에 관한 기본소득공제와 세액공제만으로도 세금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단계 연금소득 연말정산.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연금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하지만 인적공제는 연금수급자의 신고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되므로 지금부터 살펴볼 인적공제 대상과 요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금소득은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은 연금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나뉩니다. 배우자는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의 형제자매가 있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 소득공제입니다. 연금소득자 본인을 포함하여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분이 있다면 경로우대 추가 공제를 1인당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소득자 본인을 포함하여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가 있다면 1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의 장애인 증명서는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 자녀 및 손자녀 세액공제와 출산 및 입양자녀 세액공제가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잘 살펴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퇴직한 연금수급자입니다. 재직 중 연말정산을 받을 때 등록한 인적공제 대상 정보가 있는데 공단에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연금을 받은 이후 최초 한 번은 공단의 배우자를 비롯한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인적공제 대상이 연금수급자 본인 한 명뿐이고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신고는 매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인적공제 대상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이전 신고사항이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연금수급자와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동시에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이중 등록은 불가합니다. 연금수급자나 직장에 다니는 자녀 중 한 분에게만 등록하셔야 합니다. 부부 공무원 연금 수급자입니다. 연말정산을 받을 때 서로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연금수급자가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두 분 모두 공무원형 금공단으로부터 연말정산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연간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므로 배우자인 공무원연금 수급자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부양가족으로도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국민연금 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소득 금액을 문의하신 후 해당 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올해 이혼을 했을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혼 후에도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돼 있다면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중에 올해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당해 연도까지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로우대와 장애인 공제 등 추가 공제 요건에 해당되면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올해 6월에 퇴직해서 상반기에는 근로소득도 있고 하반기에는 연금소득이 있을 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재직했던 기관에서,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진행합니다. 만약 인적공제를 받을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때도 근로소득이든 연금소득이든 한쪽에만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많은 곳에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으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연금생활 중 재취업하여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진행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는 언제든 인터넷, 모바일, 서면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에는 신규 또는 변경 등록을 하려는 분이 급증하므로 12월 20일 이전에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기한 내에 등록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등록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전 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등록된 정보가 없을 때는 본인 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적공제 변동 사항을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3단계 세금 환급 또는 추가 공제. 세금 환급 또는 추가 공제는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이 결정되면 매달 원천공제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다음해 1월 연금 받을 때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개인별 연말정산 결과는 언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을 받은 다음해 2월 말부터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를 내고 연말정산을 받는 과정은 복잡하지만 대부분의 과정을 공단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처리해주기 때문에 연금수급자는 인적공제 등록만 제때 정확히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인적공제 대상을 등록하는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 소득공제 인터넷 신고 방법. 매년 11월이 다가오면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금소득 소득공제 인터넷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 연금공단에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기부금 등 근로소득 특별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으며 인적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적공제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반영되는 걸까요? 인적공제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기본공제 150만 원과 연금 외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재직 중에 등록한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연금을 받은 이후 최초 한 번은 공단으로 부양가족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자동으로 정보가 넘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초 신고 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까지는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이전 신고사항이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금소득 연말정산 인터넷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우측 중앙에 연금복지포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연금복지포털에 접속한 후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바에서 연금 서비스, 연금 정보, 연금 과세, 연금 소득 소득공제 신고를 클릭하면 소득공제 신고 화면이 열립니다. 이제 화면을 통해 부양가족을 직접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1단계, 내 외국인 국적 사항과 국내 거주 여부, 거주 국가 등 기본 사항을 입력합니다. 2단계, 배우자 등 인적 공제를 신고할 부양가족을 등록합니다. 등록한 부양가족의 장애인, 경로우대 여부 등 추가 공제 사항을 체크합니다. 3단계, 해당자에 한해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등록합니다. 4단계, 부양가족 등록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연금소득 소득공제 신고가 모두 완료됩니다. 그럼 1단계에서 4단계를 예시를 통해 직접 등록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기본사항 입력입니다. 먼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합니다. 다음 하단에 내외국인 구분, 거주 구분, 거주지국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내외국인 구분, 거주지국을 모두 입력하셨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 2단계 부양가족 등록으로 이동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상 부양가족을 등록할 경우에는 주민등본 부양가족 추가를 클릭하세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주민등록 등본상 가족이 팝업으로 표시됩니다. 예시로 어머니와 자녀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선택 박스를 체크하고 부양가족 등록을 클릭합니다. 본인 아래로 새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등록된 부양가족의 관계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직접 입력을 클릭합니다. 예시로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직접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부양가족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칸이 생성됩니다. 관계를 클릭하여 배우자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성명,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2단계 추가공제 등록에 앞서 추가공제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공제가 있습니다. 경로우대는 만 70세 이상이 공제 대상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이 연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인 연금수급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공제 대상입니다. 한부모는 연금수급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등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은 다음의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연령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시스템 화면에서 추가 공제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등록한 부양가족은 어머니, 자녀, 배우자입니다. 어머니는 만 70세 이상이므로 경로우대에 체크합니다.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하여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 세액공제를 체크합니다. 연말정산 인터넷 신고 중 공제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에 연금소득 소득공제 대상 기준 확인하기를 클릭하세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세액공제 등 기준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3단계 증빙서류 등록입니다.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자를 부양가족으로 직접 입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추가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단계에서 등록한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준비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파일 추가를 클릭하여 팝업 창에서 준비하신 가족관계 증명서 파일을 선택하면
증빙자료 등록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등록 및 해당 공제 항목을 모두 체크하셨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가 정상적으로 신청되었습니다 라는 팝업과 함께 소득공제 신고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연금소득 소득공제 인터넷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소득 소득공제 모바일 신고 방법. 매년 12월이 다가오면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공무원 연금공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무원 연금공단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연금소득 연말정산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신고 방법에 대해 알기 전에 먼저 연금소득 연말정산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적공제는 재직 중에 등록한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연금을 받은 이후 최초 한 번은 공단으로 부양가족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자동으로 정보가 넘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최초 신고 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까지는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이전 신고사항이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기부금 등 근로소득 특별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으며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금소득 연말정산 모바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연금공단 앱을 설치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공무원 연금공단을 검색합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어플을 설치한 후 실행하면 공무원 연금공단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열립니다. 공단 어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에 연금소득 소득공제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하면 본인 인증이 완료됩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연말정산 관련 유의사항이 팝업 창으로 안내됩니다.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화면을 통해 직접 부양가족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 내 외국인 구분, 거주 구분, 거주지국 등의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연금수급자 본인의 부양가족을 등록합니다. 신고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연말정산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화면을 통해 직접 부양가족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1단계, 기본사항 입력입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연금 지급 내역 등의 기본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내외국인 구분, 거주 구분, 거주지국을 각각 클릭하여 선택해주세요. 완료되었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2단계로 이동합니다. 2단계, 부양가족 입력입니다. 주민등본상 부양가족을 등록할 경우에는 주민등본 부양가족 추가를 클릭하세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주민등록 등본상 가족이 팝업으로 표시됩니다. 예시로 배우자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선택 박스를 체크하고 부양가족 등록을 클릭합니다. 본인 아래로 새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등록된 부양가족의 관계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아 주소지가 달라 주민등록 등본상에 없는 부양가족을 등록할 경우에는 부양가족 직접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부양가족을 직접 입력해주세요. 예시로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직접 입력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직접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부양가족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칸이 생성됩니다. 관계를 클릭하여 소득자의 직계존속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열쇠자리와 성명을 입력해주세요.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주소칸에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인적사항 입력을 완료한 후에는 추가 공제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추가 공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예시로 든 직계존속은 경로우대에 해당하므로 경로우대 70세 이상에 체크합니다. 이렇게 기본 공제 대상자의 추가 공제까지 입력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완료됩니다. 혹시 연말정산 모바일 신고 중 공제 기준을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에 연금소득 소득공제 대상 기준 확인하기를 클릭하세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세액공제 등 기준을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체크까지 마쳤다면 증빙서류 등록입니다.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자를 부양가족으로 직접 입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추가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단계에서 등록한 직계존속은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준비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하단으로 내려 파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추가를 클릭하여 사진첩에 촬영해둔 가족관계 증명서 파일을 선택하면 증빙자료 등록이 완료됩니다. 파일 추가까지 완료되었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 이동합니다. 마지막 단계 세 번째, 신고 내용 확인하기입니다. 1단계 화면에서 입력한 내외국인 구분, 거주 구분, 거주지국을 확인하고 화면을 내려 등록한 부양가족이 모두 잘 등록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OK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연금소득 소득공제 모바일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신청이 어렵다면 서면 신고를 이용하세요. 신고 서식은 연말정산 안내 우편물에 동봉돼 있으며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공무원 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4321로 전화주세요. 쉽고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